명사 1편에서 명사 중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생각 속에서는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상명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명사들은 셀 수 없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복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She went out of the room in anger. 그녀는 분노 속에서 방을 나갔다. Most people want to experience happiness.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경험하기 원한다. The painter looked at his finished painting with satisfaction. 그 페인트 장인은 만족스럽게 그가 완성한 페인트를 바라보았다. 노란색 단어들이 추상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 어나 언이 없습니다. 복수로 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추상명사가 보통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명사를 구분하는 이유를 셀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상명사도 셀 수 없는 것이지만 보통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셀 수 있는 것으로 칩니다. 따라서 관사를 사용하고 복수도 가능합니다. She had been a beauty in her day. 그녀는 젊었을 때 미인이었다. beauty는 아름다움이라는 추상명사이지만 여기서는 아름다운 사람이란 보통명사로 쓰였습니다. You are brave soul. 너는 용감한 사람이다. 여기서도 soul이 영혼이라는 추상명사이지만 사람이란 보통명사로 쓰였습니다. It's a shame that she wasn't here to see it. 그녀가 그것을 보러 이곳에 오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shame은 부끄러움이라는 추상명사이지만 이 문장처럼 그것은 하나의 안타까운 일이라는 보통명사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It's a shame that은 that 이하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의미로 회화에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It's a shame that I can't help you. 너를 돕지 못해 안타깝다처럼요. Several works of art were stolen from the town museum yesterday. 어제 마을 박물관에서 몇 개의 작품이 도난당했다. 이 경우는 work이 일이라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작품이라는 보통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가 추상명사로 쓰입니다. The truth is more valuable than the beauty. 진실은 아름다움보다 더 가치 있다. 이건 진실한이라는 형용사이죠. 하지만 더와 함께 쓰여서 진실함이라는 추상명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이지만 더와 함께 쓰여서 아름다움이라는 추상명사가 된 것입니다. You should learn how to judge the true or the false. 거짓과 선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 두 개는 진실한, 거짓이라는 형용사이지만 더와 함께 진실, 거짓이라는 추상명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집합명사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통명사도 그랬고 물질명사도 그랬지만 집합명사도 그 단어만 보셔도 어떤 것인지 금방 상상이 가실 겁니다. 집합명사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집합되어 있는 단체를 얘기합니다. 그게 사람일 경우도 있고 동물일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물건일 경우도 있습니다. 집합명사의 특징은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명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합명사를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은 집합명사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합명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amily형입니다. family형의 특징은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 경우에 따라서는 단수로 취급합니다.
즉 그 집합 전체를 얘기할 때는 하나의 단위가 되어서 단수, 집합 구성원 한 명 한 명에 관한 것일 때는 복수가 됩니다. 그런 명사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My family was rich in those days. 그 당시 우리 가족은 잘 살았다. 이 문장을 보시면은 우리 가족이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죠. 가족 전체가 다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족을 한 단위로 생각해서 단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my family were all very well in those days. 그 당시 우리 가족은 모두 건강했다. 이건 가족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족 전체가 건강했다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성원 모두가 건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수로 취급합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Every afternoon, the baseball team follows its coach to the hot field for practice. 매일 오후 야구팀은 코치를 따라 연습하러 뜨거운 운동장으로 따라 나간다. 이 문장에서는 팀이 하나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나가는 것이 선수 개개인이긴 하지만 여기는 개개인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하나의 단체를 중요시한 겁니다. 그래서 단수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after the 3-hour practice under the sun, the team shower, changed into their street clothes and head to their homes. 뜨거운 태양 아래 3시간 연습을 마친 후 팀원들은 샤워를 하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후 그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수로 취급하는 겁니다. 두 예문에서 보셨듯이 사실 집합명사가 복수로 쓰였는지 단수로 쓰였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면 집합명사가 전체적으로 함께 같은 행동을 하면 단수입니다. 반면 서로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으면 복수가 됩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여기서는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샤워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복으로 갈아입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건 각자의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수로 취급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집합명사를 단수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고 영국에서는 복수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The committee has 10 members. 그 의회는 1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단수로 쓰면은 미국식이고요. The committee have 10 members. 1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뜻은 같지만 위에는 has를 사용해서 단수로 취급했고 아래는 have를 이용해서 복수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폴리스형입니다. 이 형태는 한국에서는 항상 정관사와 같이 쓰이며 복수로 사용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패밀리형과 비슷하게 단수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것을 항상 복수로 사용된다고 가르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명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특정 계층을 얘기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The police have a suspect in custody.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두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복수로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더를 동반한 복수 명사입니다. 하지만 The police was unable to get anything out of the woman. 경찰은 그녀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이런 문장은 경찰을 하나의 단체로 보아서 단수로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was 대신 were를 이용해서 복수로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수로 사용하는 게 더 일방적입니다. 문장을 하나 더 보시면 The police is an organization in the government. 경찰은 정부의 한 기관이다.
이 문장은 폴리스를 절대로 복수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안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복수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법에서 폴리스는 정관사와 더불어서 복수로 사용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쉬운 단어 하나 더 보시면은 한국에서는 디펜스도 정관사 더와 더불어 복수로 사용되는 명사로 가르칩니다. The defense have the right to appeal they are innocent. 피고인들은 그들의 결백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피고인이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로 쓰입니다. 하지만 the defense was pleased by the verdict. 그 피고인은 판결에 기뻐했다라는 문장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가 돼야 합니다. 여하튼 한국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더와 더불어 복수로 쓰이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은 캐틀형 집합명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복수 취급하며 복수 동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명사의 경우 정관사와 함께 쓰일 수 있지만 폴리스형처럼 절대적은 아닙니다. 이런 명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people tend to raise their voices when they get excited. 사람들은 흥분하면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people은 one people, two people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하시려면은 one person, two persons라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물도 보시면은 cattle were grazing in the field. 소떼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다. Vermin don't have to exterminate themselves. 벌레들이 스스로 멸종돼서는 안 된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명사들은 a herd of cattle, 한 무리의 소떼, two herds of cattle, 두 무리의 소떼들처럼 그 수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a group of fish, 한 그룹의 고깃대, two groups of fish, 두 그룹의 고깃대처럼 복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단수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셀 수 있습니다. A set of machinery, 한 세트의 기계. Two sets of machinery, 두 세트의 기계. 그 다음에 a piece of baggage, two pieces of baggage처럼 또 셀 수 있습니다. 요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잘 안 되네요. 여하튼 이런 게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도 좀 까다롭네요. 다음은 고유명사를 보겠습니다.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요일 등과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고유하게 붙여진 이름을 말합니다.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유명사의 특징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고유명사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어서 특별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에 덜을 붙여야 하고 어떤 것은 붙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외워야 합니다. 고유명사를 보통명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정관사 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복수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누구누구의 작품, 어떤 회사의 제품이라는 의미일 때입니다. The gallery has a millet and two rodents. 그 화랑은 한 점의 밀레 작품과 여러 점의 로댕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There is a Picasso on the wall. 벽에는 피카소 그림이 한 점 있다.
My father has two Hyundais. 우리 아버지는 2대의 현대차를 가지고 있다. 처럼입니다. 그리고 뭐뭐 같은 사람, 뭐뭐 같은 곳이라는 의미일 때입니다. He is an Einstein in physics. 그는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다. Sydney is called the Naples of Australia. 시드니는 호주의 나폴리라고 불리운다. 처럼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라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때입니다. Mr. Kim called you yesterday. 어제 한 김씨라는 사람이 너에게 전화를 했다. There are many Parks in Korea. 한국에는 박씨라는 사람이 많다. 그 드라마는 두 명의 오해영에 대한 이야기다. 같이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 씨 부부, 누구누구의 가족이라는 의미일 때입니다. The Lee were too generous that they donated 200 million won for the charity. 이 씨 가족은 그 자선단체에 2억 원을 기부할 정도로 마음 씀씀이가 넓다. I came across the Smiths walking in the park on my way to school. 학교 가는 길에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스미스 부부를 우연히 만났다. 여기서 리는 고유명사이지만 정관사 더와 함께 쓰여서 이씨 가족, 이씨 가문이란 뜻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스미스가 정관사 더와 함께 쓰여서 스미스 부부라는 뜻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편의 비디오로 명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명사는 중요치 않은 듯 중요합니다. 명사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명사에 따라서 관사를 붙이고 안 붙이고 복수를 만들고 못 만들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수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이유는 단수일 경우와 복수일 경우 동사의 모양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